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운하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8.5%로 급등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그러한 수치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이제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네. 거의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네. 그만큼은 오를 것이다라고 다 뭐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3월 지수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이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재밌는 통계가 또 있죠. 이제 오늘은 소매 판매, 3월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명목상으로는 0.5%가 늘었어요. 근데 네. 여기 명목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은 이제 소매 판매인데, 네.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은 소매 판매가 3월에 0.85%가 줄었어요. 줄은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솔린을 1갤런을 팔던 데가 0.9갤런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허. 가격이 그거보다 더 높이 올랐기 때문에 아하. 실제 판매량은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네. 거래량은 이제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뭐 크게 줄지 않느냐. 이제 뭐 아주 그냥 갑자기 뭐 급격하게 줄는 현상이 왜 안 나타나냐.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성하고 소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경제 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다른 두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특수 요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수 두 가지 요인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 중국의 코비드 사태가 이제 특수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은 사람의 그 소비 행태가 상당히 그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던 것을 그냥 유지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저희들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도 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어제 마시던 커피를 오늘 당장 끊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쌓이면 끊게 됩니다. 이게 계속 오른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면 점점점 그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피부로 와 닿으면서 안 되겠다. 내가 커피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의 현상을 저희들이 이제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행동심리에서의 관성 현상인데요. 네. 그래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줄이지를 않아요. 당분간. 근데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성 현상은 뭐가 있냐면 계속 오르니까 이왕이면 빨리 사놔야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리 더 물건을 사니까 소비가 그 물가가 오를 때 소비가 좀 줄지 않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잘 보시면은 요새 그 조그만한 리테일 샵에서나 온라인 사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코스코 같은 데 가서 많이 사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코스코는 양을 많이 팔면서 싸게 파니까 이걸 많이 사놓음으로써 가격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소비자 행동이 있어서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현상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것도 역시 소비를 늘리는 걸로 보이죠. 통계로 보면. 네. 네, 많이 사는 거잖아요. 전체 경제로 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성 현상 때문에 보통 그 물가가 오르는 수준이 이렇게 유지되는 사회에서 상당 기간은 소비가 줄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미국의 그 소비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한 6개월 전부터 지금 고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전까지 고용이 잘 안 늘었었습니다. 근데 고용이 느니까 한 가정 단위로 보면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는 가정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워낙 뭐 1,100만 명이나 사람이 필요한데 뭐 그렇게까지 일할 사람이 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직원들이 조금만 더 월급을 줘도 이동 현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회사도 직원을 안 뺏기기 위해서 임금 인상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또 그것도 싫다. 나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옮기겠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지금 소득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격이 올라도 뭐 소득이 는 것 가지고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 아주 그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가격과 임금의 악순환 현상이라고 그래요. Price Wage Spiral이라고 그러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임금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 오케이 직원이 없으니까 임금 올려줍니다. 그러면 또 임금이 오른 만큼 또 회사는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또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또 직원들은 또 올랐으니까 임금 올려달라. 이런 이제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득 현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지금 또 하필이면 지금 미국을 포함한 여러 그 생산 국가들이, 그 농업 생산 국가들의 기후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원자재, 곡물, 에너지 가격이 줄줄이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격 상승을 지금 부추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코비드의 무관용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뭐 완전히 막 항구 같은 거 닫아가지고 지금 물건을 싣지는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차질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은 오르는데 지금 한 가지 또 좀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 특히 그 원유 같은 경우는 세계의 원유의 거래는 거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네네네. 근데 달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 표기된 원유 가격으로 보면은 미국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국가는 지금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비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원유값이 올라도 한국은 오르는 영향을 훨씬 더 받는 거죠. 물가 상승 폭.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또 에너지 가격이 오를 만큼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전체와 비교해 볼 때는 미국은 또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효과를 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더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를 하는 관성에다가 최근 들어의 소득 증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소비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실질 판매는 좀 준다. 그런데 전쟁이라든지 기후 여파, 중국의 봉쇄 같은 것이 있어서 계속 물가 상승의 압력은 유지되고 있는 아주 팽팽한 그 뭐 이렇게 영어 표현하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까요? 막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높아지는데 버티는 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국 안에서는 이거 소비자 물가 너무 많이 오른다. 가스 가격 너무 오른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런데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세계의 경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 물가 상승으로 보면은 그 미국의 물가 상승과 유럽의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이 그 나머지 이머징 컨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흥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히 재정이 약한 나라들은 지금 상당히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물가 상승뿐만 아니고 이제 물가 상승을 물론 유발시키는 동시 요인이기도 한데 그 나라의 외환 그 보유고에 대한 위기 상황도 지금 다가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이 자기네 나라의 통화 가치가 더 이제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점점 더 오르게 되고 이래서 지금 IMF라든지 그 OECD 같은 데서는 지금 상당히 이 저개발국 또는 그 중개발국들에 대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선진국 제의에 들어와 있고 한국은 그런 대로 좀 강한 편이에요. 그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나라지만 지금 한국도 물가 상승이 지금 4%를 넘어갔잖아요. 넘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미국의 8%와 한국의 4%는요, 사실 네. 한국이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면이 있고, 이제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뭐 1%, 2% 수준인데, 일본은 워낙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거기서 1, 2%가 된다는 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아하, 네. 네, 일본 사람들은 항상 물가는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난 한 20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올라가면서 하고 있고. 이제 한 가지 앞으로의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코비드 그 무관용 원칙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같은 데 상당히 그 철퇴를 놓고 하다 보니까 실제 내수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중국이. 네.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 안 좋은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관성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왕성한 소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꺾이기 전에는 가시적인 물가 하락에 대한 그런 조짐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번 1, 4분기라고 지금 보입니다. 소비가 1, 4분기 때 많이 줄어서 지금 1, 4분기 경제 성장률을 1%대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소비가 그만큼 줄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그만큼 또 하락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좀 중저개발국들의 위기 상황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5%를 넘었더라고요. 11년 만에. 이게 좀 주택 판매에 어떤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주택 시장의 그 몰기지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그 주택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재융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재융자 시장이라는 게 굉장한 고용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주변에서 혹시 그 몰기지 브로커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한두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주택을 재융자할 때 이렇게 연결하고 소개받고 이러시니까 네. 이 시장이 연간으로 한 10에서 15만 명 사이에 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 재융자 시장에 지금은 거의 실질적으로 막혀버렸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좀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융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5%대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5% 되면은 재융자 할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쪽 시장은 지금 뭐 상당한 구조 조정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제 더 많이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 주택 판매 시장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은 그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상당한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고 새 집을 살 때는 그래도 그동안에 페이하시던 그게 있고 다운 페이먼도 내 집도 올랐으니까 새로 옮겨가는 집값이 올랐다 그러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의 몰기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운 페이먼도 올라가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몰기지 페이먼도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중간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한 6,300불이 더 든다 그래요. 그 FED 계산에 의하면. 네. 그러면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죠.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판매 시장에는 이제 악재인데 다행히 주택 판매는 지금 워낙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도 수요는 아직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판매량이 줄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워낙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적고 신규 주택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아직도 한
최소 400만 채, 많게는 500만 채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주택 시장이 뭐 바로 침체에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 재융자 시장의 침체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주택 판매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상승폭,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라든지 매매량도 늘어나는 그 속도가 좀 줄어들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